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우선 첫 질문으로 이번엔 오디션 프로에 대한 질문 던져볼까 해요. 지금 요새 고등 래퍼 2를 하고 있어요. 전 원래 1 절대 안 봤거든요. 그때 MC 그리 나와서 논란도 많고 그때는 되게 산희 씨가 진행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산희 씨의 진행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과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안 봤는데 제가 원래 넉언니 넉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넉살 씨가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찾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실력도 좋고 해서 이번에 오디션 프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또 저희 방송할 내용이랑 연결이 돼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세미님은 오디션 프로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안 좋아해요. 단호박. 오디션 프로그램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오디션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게 어떤 특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가 듣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그쵸. 처음부터 한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번 유행한 다음에 이런 트렌드가 수입됐는데 아직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오늘 하는 원어원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상품을 전시하는 듯이 좀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뽑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싫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뽑힌 사람이야 상관없는데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냥 어떤 뭐 용도 폐기한다는 느낌, 뭐 퇴출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굳이 또 세 번째 이유 얘기하자면 악마의 편집. 맞아. 악마의 편집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왜냐면 진실은 그게 아닌데, 맞아. 진실은 아닌데 진짜 거짓을 갖다가 막 화면으로 관객들을 갖다가 심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펼쳐대는 그 카메라 조작. 너무 싫어요. 제이님은 오디션 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즐겨보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는 프로듀스 101만 해도 전 시즌 1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우연히 한번 봤는데 진짜 거기에 나온 애들은 정말 죄가 없는 거예요. 마음 찢어져. 그래서 정말 투표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시즌 2를 보면서 진짜 현타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정말 이들의 열정을 내가 막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 그때부터 오더라고요. 시즌 1 때는 애들이 참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여자애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그게 얘는 죄가 없어. 나라도 뽑아줘야겠다. 약간 이런 게 이끌려서 했는데 시즌 2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프로듀스 101 보면서 이들을 전시하고 그거를 막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가지고 되게 제 기억에는 프로듀스 101 2 할 때 시즌 2 할 때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제가 그 방송 때문에 뭔가 그 PD와 막 그 둘러싼 그런 암투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과제를 내는데 제가 주제를 심지어 막 프로듀스 101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저를 힘들게 했던?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디션 프로가 거의 다 음악 예능이잖아요. 거의 다 노래나 춤을 하니까요. 그게 어찌됐든 판단의 기준이 그것도 명확한 건 아니지만 맞아. 그나마 명확한 편이잖아요. 예전에 막 연기하는 맞아, 그거도 맞아. 있었던 있었어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런 건 진짜 효용성이 없는 것 같고 음악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 음악이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기 다른 곡들이나 아니면 오디션 프로마다 계속 나오는 노래는 겹치고 맞아. 막 복면가왕 같은 것도 전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예능 자체에 질려버려서 저도 오디션 프로가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좀 멀리하게 된 것 같네요. 어찌됐든 지금 3명이 공통적으로 오디션 프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션 프로로 탄생한 워너원의 약속해요라는 뮤직비디오를 다뤄볼까 해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연관 검색어 시절에 프로듀스 101이 한창 화제일 때 한번 다뤘었어요.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거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다들 비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주 틀려먹었어. 그 성공을 엄청나게 한 워너원이 약속해요라는 곡을 가지고 3월 19일 날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워너원의 약속해요라는 뮤직비디오를 다뤄볼 텐데요. 이
뮤직비디오 다들 보셨죠? 예. 네.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한 줄평씩 하면서 시작할까요? 세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약속해요 IPO죠. IPO 원어원의 이제 약속해요를 갖다가 앨범을 소개하는 그 문구들을 보니까 네. 정말 팬들을 위한 스페셜 테마 곡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사나 노래나 그 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 이미지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무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요, 흔히들 연산 시리즈라고 그러잖아요. 0, 1 물론 간단한 연산이죠. 뭐 곱셈, 마이너스, 덧셈 뭐 요 정도 사용하는데, 이번 곡은 약속해요는 그 덧셈이에요. 덧셈. 0 플러스 1은 1이다. 네. 전면에 0과 1이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고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논란이 좀 있죠. 네. 원어원과 관련해서 참 저희가 테마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잘 잡는 거 맞죠? 노이즈 마케팅. 시적절하게 너무 잘 잡아요.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오늘 참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제이님은 이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듀스 101 시즌 1을 굉장히 즐겨봤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아이오아이 소나기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거 보다가 뮤직비디오도 다시 찾아보고 우리 소미 눈물 흘리는 거 한번 다시 보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되게 팬들이 되게 좋아할 법한 노래 같다. 정말 의미 있는 노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진짜 팬송의 정석 음.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사실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을 때 원어원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투표로 인내 뽑힌 그룹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처음에 저도 19일 날 뮤직비디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번을 봤고, 그리고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뮤직비디오를 또 다시 여러 번 돌려봐가지고, 저는 막 원어원의 열성 팬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팬 정도인 느낌이긴 하지만, 이 논란이 왜 팬들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고 충격받거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9일 날 나오자마자 봤을 때랑 지금 21일이거든요. 21일 지금 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진짜 영상의 힘이랄까 뭔가 시기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 느꼈던 것 같아요. 원어원과 관련된 그 논란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좀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물론 원어원 팬도 있지만 저처럼 조금 바깥에 있다거나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심의 기준을 갖다 충족하면서 좀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굳이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거에 의해서 마찬가지예요. 감정 소모할까봐 유일하게 영상을 보지. 제가 봤죠. 제이님. 저 영상은 생방하기 전에 네. 약간 대기하는 상태라서 스태프들이 다 있고, 그리고 원어 멤버들이 이제 준비하는 상태인데 그게 송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몰랐죠, 이게 생방으로 나가는지. 근데 그걸 팬들이 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 언행도 문제가 있었고, 태도 같은 것도 생방 직전이고 스태프들도 있는데도 되게 진짜 고등학생 남자애들 그 무리들 알죠? 그 느낌으로 왁자지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좀 크게 문제되는 거는 똥 쌌다는 얘기도 약간 무섭네요, 말하기. 똥 쌌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사생팬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생팬의 차 번호를 말하면서 우리 집 앞에 오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약간 좀 이게 좀 근데 사람마다 듣는 게 달라가지고 저도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약간 문제되는 발언들이 조금 있어요. 좀 남자들끼리 할 법한 얘기들을 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영상이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말했는지도 잘 모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굉장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 영상인데, 제가 봤을 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걔네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수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지어 생방 직전에 좀 준비를 하고 이제 방송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좀 아이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프로듀스 101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네. 이들이 그런 간절함과 뭔가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정들 그쵸. 때문에 투표를 해가지고 얘네를 뽑은 건데 어떻게 보면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갓 신인인 가수들에게 보일 수 없는 태도니까 팬들로서는 되게 실망을 많이 할 법한 영상이 현재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좀 외설적이거나 좀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게다가 그것들이 팬들이 직접 보거나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몸살이고 있습니다, 저희. 덜덜.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워너원이라는 그룹의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란을 뭐 재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팬들의 그런 대응들이 맞아, 좀 맞아.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막 심하게 쉴드를 친다라는 표현처럼 막 사실은 맞은 건 맞고 아닌 건 아닌다고 약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막 포장해서 맞아. 하시는 막 열심히 커뮤니티 활동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정말 상처받은 팬분들도 계시고 그 다양한 그런 팬들한테 어찌됐든 믿지 않는 팬들도 있지만 어쨌든 상처를 줬으니까 워너원 맞아. 분들은 조금 이 기회를 계기로. 네, 근데 이게 워너원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 맞아, 아이돌들 맞아. 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하고 팬들의 사랑을 이 약속해요란 노래처럼 맞아. 좀 더 상기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너원 팬분들이 지금 이거 듣고 계시다면 약속해요 뮤직비디오를 다시 돌려보시면서 마음에 다시 마음에 심신 안정을 정화를 찾으시길. 하시길 바랄게요. 이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연산 시리즈, 그래서 0+1은 1 이렇게 1에 1? 이제 1과 1을 섞었으니까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0 더하기 1은 1이라는 그 테마가 우선 주제이고 전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0이 뭐고 1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세미님은 이 숫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저는 그 앨범을 소개하는 그 문구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볼 땐 굉장히 좀 웃겼어요. 아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군무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팬들을 위한 이런 헌사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해서 재미난 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해석하는 게 별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 은유나 비유와 같은 상징들을 갖다가 늘어놓게 되면 정말 팬들도 덕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워너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듀스 101 오브 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등장한 아이돌 그룹이고 굉장히 한시적으로 활동하잖아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메시지, 키워드 0과 1과 같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하면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링, 어떤 반지,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지가 등장하죠. 일종의 약속, 팬들과의 약속을 좀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라는 것은 이 그룹뿐만 아니라 팬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염원, 이 바람을 갖다가 0과 1로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님은 이 숫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저도 그 전에도 1 곱하기 1은 1 해가지고 약간 워너원과 워너블의 하나를 강조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0 플러스 1은 1 하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마치 워너블이 없어도, 그러니까 팬클럽, 워너원의 팬클럽 워너블이 없어도 우린 워너원이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해석이 될 정도로 그 여파가 커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의도하지 않은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없어도, 그러니까 저는 빈 자리, 공석 우리가 없어도 워너블들은 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게 0 플러스 0은 1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 가사랑 연결지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팬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발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되게 자신을 비하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막 못난 나고 아무것도 없던 나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를 만나서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0이라는 것 자체가 팬들을 만나기 전에 각각 멤버들인 것 같고 그 1이 팬들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의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뭔가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저는 이 워너원이라는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다 개개인 멤버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각각 다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절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멤버들이 모이고 군무를 하거나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개개인들이 그 영인 상태에서 합쳐져서 뭔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그룹의 상징성이랄까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패닝샷을 통해서 엄청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할 땐 패닝샷이 제일 중요한 연출법인 것 같은데 이 패닝샷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패닝샷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특징 짓는 그 키워드는 0과 1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패닝샷은 0에 해당되죠. 네. 계속 이제 원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회전하거든요. 처음에는 멤버들 하나하나를 비춰주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멤버들을 동시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처음에는 그 이 하나하나 멤버들을 이제 그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각인시키는 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약속이라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영원히 이제 자신들을 갖다가 좀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이제 호소처럼 보여가지고요. 그런 것이 뭐 패닝샷뿐만 아니라 뭐 군무 여기서 이제 춤에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패닝 자체가 계속 한 군데를 도니까 이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도는 회전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되게 끝이 없이 우리가 이곳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약속해요라는 노래 주제 자체에 굉장히 걸맞는 카메라 기법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사실 영원하다는 말이 속도를 전제로 하는 단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패닝샷이 천천히 돌아가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의 초반부는 되게 느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절에서 갑자기 멤버들이 모이면서 군무를 하고 갑자기 이렇게 리듬이 바뀌면서 전 조금 왜 갑자기 리듬이 이렇게 바뀌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함과 속도는 상관이 없음을 오히려 1, 2절을 나눠서 이렇게 다른 리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노래 가사에 따라서 리듬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좀 화면의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리게 가다가 굉장히 좌절하고 체념하고 그런 와중에 팬들이 손을 내밀어 준 거죠. 그 뒤부터는 굉장히 리듬이 빨라지면서 화면의 속도도 빨라져요. 그다음에 굉장히 활기차죠. 활기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사와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처음에는 되게 좌절한 상태의 개개인 멤버들이 막 나오잖아요. 사용되는 소품들이 있죠. 이 소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고민형을 시작해서 뭐 편지나 케이크나 뭐 아니면 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벚꽃이더라고요. 노래 가사 마냥 그런 가사가 나와요. 처음에 벚꽃이 떨어지던 날 그댈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벚꽃이 떨어지던 날 언제적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저희가 방송하는 녹음하는 그 시점은 뭐 3월 말이긴 한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한 4월 벚꽃이 지금 활짝 펴가지고 벚꽃놀이 갈 즈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프로듀스 101 시즌2가 제가 그 방송 날짜를 찾아보니까요. 작년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시작했어요. 예, 그쵸.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벚꽃이 떨어지던 날 그때쯤 아마 멤버들이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였을 거예요. 선을 보였는데 여기서 그대 누구겠습니까? 팬들, 우리 제이님과 같은 국부님들. 그런 행정관 여러분들이겠죠. 그런 것이 저는 좀 가장 인상이 남더라고요. 벚꽃이 떨어지던 날 만났다는 게 이 하나하나 가사가 이 원어원의 그런 처음과 시작을 갖다가 알리는 그 시점을 다 보여줘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눈에 띄더라고요. 제이님은 소품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계속 처음에는 망가진 음. 곰인형, 뭐 망가진 편지, 뭐 망가진 테이프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부터 케이크 같은 경우는 뭐 깨진 것도 없고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뭐 풍선도 터진 풍선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 시점이 그 박우진 친구가 풍선 사이에 이렇게 있는 장면인데 그때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백이 약간 생기는 느낌, 화면 자체. 근데 그게 약간 저는 마치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에게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국부님이든 뭐 사랑하는 연인이든 친구든 아무튼 그렇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마침 그때부터 완전한 형태의 선물 같은 케이크나 풍선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약간 그런 소품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그러니까 망가진 무언가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왔을 때 다시 또 완전한 것이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또 반지인 것 같아요. 반지가 정말 후반부에는 자주 등장하거든요. 반지를 의미 있는 사랑과 사이에서만 끼잖아요. 예, 여기 이제 두 분도 반지를 끼고 있으시는데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만 이제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게 꼭 뭐 연인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관계, 네.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니까요. 이 반지 또 누구를 향한 반지겠어요? 팬들을 향한 반지겠죠.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이 반지라든지 뭐 그밖에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복도, 예, 줄지어져 있는 복도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0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홀이 굉장히 또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따져 보면은요. 0과 1이라는 키워드만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이게 팬송이 명확하긴 하지만 그걸 만약에 팬을 배제하고 그냥 이 뮤직비디오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처음에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망가진 물건들이 처음에 등장하는 게 그게 망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그걸 만들어가는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특히 편지 같은 맞아, 경우에는 막 이렇게 구겨진 게 있으면 그건 뭔가 열심히 쓰는 중이었고 테이프도 막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뭔가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진짜 연습하는 그 과정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절 이후에는 그게 다 완성됐고 그 선물이 되게 온전한 모습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꼭 반지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반지 자체가 되게 성과물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서 그냥 팬송이 아니라 그냥 개개인 멤버들을 떠지면 그냥 프로듀스 101의 가정이 아닌가 설득되셨나요? 네,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왜냐면 이 반지라는 것 자체도 뭔가 관계를 맺어주는 거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했을 때 졸업식 때 졸업 반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선물처럼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 졸업 반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대학 때도 1학년 때 동기 반지를 맞아요. 그건 좀 특이하다. 그런 거 특이한데. 군대에서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군대요? 군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정민인가?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군인이셨는데 아, 진짜? 맞추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직업 군인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동기였던 과 대표 신기하다. 그 친구가 갑자기 음반지를 맞추자고 했어요. 귀여워 학생 같다. 거기에 이제 뭐 어디 학교 뭐 어디니까 뭐 몇 학번 이렇게 해서 사람 나라 사람 예, 이런 뭐 거시고. 사람 나라 사람. 네 그런 시절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음반지라서 역시. 맞아. 그래서 그거로 해야 돼 반지는. 진짜 반지 생각해보면 여자들은 진짜 우정 반지 맞아, 많이 맞아, 맞추잖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런 맞아. 동질감을 주는 진짜 소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히 0+1이니까 그냥 0에 아 반지예요. 네,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 때문에. 근데 아. 확실히 반지라는 매체가 되게 사람들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화면 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면 비율이 달라지면서 뭔가 답답한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세트장에 자주 등장하는 창문이나 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이님은 이 창문이랑 문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간 문도 약간 프레임이 바뀌는 것처럼 문이 있으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세트장에 계속 같은 세트장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항상 문이 엄청 많고 문이 강조되고 창문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 걸 보면 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새로운 시작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문 같은 것도 약간 공백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열면 이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가능성으로서 약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소품이나 뭐 프레임의 변화? 저는 사실 프레임의 변화는 잘 못 느껴가지고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야기의 플롯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 그 워너원의 약속해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좌절했다가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기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우리들을 갖다가 영원히 기억해달라는 청유로 이렇게 노래 가사나 뮤직비디오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지금 보면은 아까 뭐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품에서도 잘 기획되고 있어가지고 정말 팬들을 위한 일종의 노래 이제 고마움을 갖다가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계속 제가 그 인터넷에 실검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그런 게 논란이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나 보네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해외와 국내를 갖다가 통틀어서는 방탄소년단 그게 가장 BTS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국내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못지않게 팬덤은 지금 원어원이 가장 지금 핫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체감 인기가 되게 진짜 높은. 파급력이 크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네이버 커뮤니티 하는데 카페에서 그 인기가 이렇게 리스트 봤는데 진짜 다 원어원 글인 거예요. 그때는 푸듀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떠서 뭐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일반 네이버 포털이나 그냥 이런 그냥 다음 같은 사이트에서도 물론 계속 검색어에 뜨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점화된다는 느낌을 잘 몰랐는데 거기는 여초 커뮤니티여서 그런지 이게 엄청 과할 양상인 거예요. 그 팬클럽도 아닌데 막 거기서 싸우고 있고 그냥 일반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 나가라고 그러니까 싸우고 왜 있고. 그러세요? 근데 원어원 자체가 개인 팬이 워낙 많으니까 이 기회를 약간 약점 잡아서 좀 공격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약간 진짜 팬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기빨리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약간 이럴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약간 뭐 소모적인 싸움은 이렇게 비춰지나 보네요.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무슨 말을 진짜 했고 그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거에 올려서 의혹들의 싸움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기빨리는 거 같아요. 저희가 잠깐 또 언급이 나왔는데 저희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또 2번이나 다뤘으니까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세미님은 그런 장면 어떤 장면이셨나요? 이게 대표적인 게 간주에서 등장하는 시각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폭죽이 터지는 장면들. 멤버들이 이 카메라가 자해석으로 멤버들을 훑어요. 그러면서 화면 지속 시간이 느려지죠. 예, 슬로우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촬영 속도보다는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 대목인데 이 대목에서 그 멤버들이 각자가 가진 개성을 갖다가 이렇게 폭죽처럼 이렇게 터트리는 장면이 나요. 근데 이 장면을 딱 보고서는 저는 순간 이거 방탄소년단 예전에 봄날 예, 그 봄날의 뮤직비디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죠. 아니시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거기 속에서 보면 이제 생일이죠.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봄날에서는 생일이라는 그 잔칫날에 케이크를 던지는 장면에서 슬로우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각자의 멤버들의 세부적인 모습들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원어원을 갖다가 아주 팬이나 아니면 다른 뮤직비디오를 뭐 간간히 보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안 보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확 방탄소년단을 갖다가 떠올렸어요. 저희 매번 뮤직비디오 하면 방탄 얘기하는 거. 우리 아미 아닌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하지만 떠올랐다는 것이 우리가 되게 많이 그게 처음이라서 많이 봐서 그런지 인상이 굉장히 많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어원의 약속해요에 나오는 슬로우 모션 장면들은 좀 이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 그룹이라서 그런지 약간 이 순간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잡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거를 사용한 듯한 느낌? 그리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되게 뭔가 결과물을 성취하고 난 후 파티를 하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 시간을 멈추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드러나는 슬로우 모션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그 중간 이웃 부분에 간조 이웃 부분에 좀 자주 등장하거든요. 네. 슬로우 하면 한 2번 정도 네. 등장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뭐 멤버들의 바람도 있고 팬들도 우리처럼 좀 기억해줘라는 이런 요청도 좀 있어가지고요. 아까 그 제니께서 굉장히 적절한 표현하셨어요. 시한부 인생. 이게 올해까지 활동하나요? 원어원이? 거의 내년 내년 초? 2월인가? 내년 초? 약간 그렇군요. 말인가? 기억이 잘 안 나. 많이 남았네요. 난 또 되게 시한부라서 얼마 몇 개월 못 살고 1년 6개월 활동하니까. 그 굉장히 좀 오래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그쵸. 저희가 그 맨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논란 이런 논란이 왜 있을까라고 보면 그만큼 팬덤 특히 여성 팬들의 팬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원어원 멤버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맞아. 왜냐하면 내년에 각자의 멤버로 활동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프로듀스 101의 그 시즌 1의 그 여성 아이오아이였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고. 아이오아이. 아이오아이. 예. 약간 좀 단계 기억 상실처럼.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한낮에 예. 한여름밤의 꿈처럼 어. 맞아 그때 그 친구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라져버린 느낌? 아이오아이의 뭐 그 곡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소나기도 예. 약간 비슷하게 약간 이 비가 지나가면 나아지겠죠 이러면서 약간 이것도 팬송 같은 노래인데 약간 그 노래처럼 정말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원어원도 혹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자 팬들과 남 팬들 약간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의 그 팬 문화가 또 다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선배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오아이가 선배들로서 아이오아이의 지금 현재를 보며 좀 원어원이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 활동 끝날 즈음에 소나기 같은 곡을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너무 슬퍼 근데. 벌써부터 슬퍼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슬로우 모션에 폭죽이 터지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뮤직비디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물건들이 거의 약간 파티 물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희가 파티 물건을 뭐 생일이다 하면 케이크를 가지고 오고 누가 인형 선물을 가지고 오고 편지를 써오고 그 풍선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절정은 항상 폭죽을 빵 터트리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슬로우 모션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시한부라고 말하지만 1년 만이라는 사실은 되게 절정의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길게 늘려서 쪼개서 이걸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은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제가 망각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어원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파티의 느낌을 살리는 소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 상자죠. 이 선물 상자가 이 뮤직비디오의 세트랑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이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트장? 그러니까 세트장은 그대로인데 멤버들이랑 소품 같은 게 바뀌는 장면들이 되게 뭔가 갇혀있는 상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마이걸 했을 때도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반복적인 그 상자의 느낌이 왜냐면 나중에도 상자가 같은 상자들이 막 여러 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마치 인형으로서 이 원어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마치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는 선물일 수 있는 상자를 열었더니 어머 여기 강다니엘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을 아낀 걸 수도 있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좀 뭔가 상상의 여지를 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마이걸의 그 비밀 정원인가요? 이것도 추억 속의 뮤직비디오. 벌써? 오마이걸이 이제 소환되네요. 또 여기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상자인데 선물 상자거든요.
그 선물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보통 선물을 받는 사람은 항상 궁금해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보잖아요. 그리고 활짝 웃어야죠 또. 설사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활짝 웃어줘야 돼요. 근데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각자의 그 멤버들 그 자신이 일종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좀 이 선물이 팬들한테는 이 뮤직비디오와 노래와 더불어서 멤버들을 갖다 영원히 각인시키는 뭐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소품 중에 그 상자가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강다니엘 씨가 원픽이라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인상 깊었던 이유가 그 선물 상자가 계속 나중에 여러 개가 막 등장할 때 이렇게 리본이 묶여 있잖아요. 리본으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0+1의 그 플러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전 되게 상징적으로 이거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왜냐 그 위에 반지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걔 리본이라서 선물 상자 열면 풀잖아요. 근데 이게 연산 시리즈니까 플러스 곱하기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리본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선물 상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 상자 하면 또 강다니엘 씨가 생각이 나죠. 당연히 강다니엘 씨가 계속해서 선물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선물 상자를 고르는 듯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강다니엘 씨의 모습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나중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제일 큰 상자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원어원 멤버들이 선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고 저는 그래서 강다니엘 씨가 좀 특이하고 돌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게 박지훈 멤버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박지훈 씨가 곰돌이 이렇게 탈 인형을 옷을 입고 곰인형에 이렇게 솜을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망가진 곰인형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곰인형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진짜 그 선물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박지훈 씨가 등장하고 나서 강다니엘 씨가 등장을 해서 그 박지훈 씨랑 강다니엘 씨가 연결되면서 둘 다 돌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이후에 박지훈 씨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긴 너무 외모가 귀여워가지고 인상 깊은 걸 수도 있지만 그 두 멤버가 되게 돌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외모 때문이 아닐까? 그런가요? 근데 그 부메랑 혹시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아, 저는 잘 못 봤어요. 거기서 보면 근데 강다니엘이 센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강다니엘이 약간 이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막 이렇게 컨트롤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여름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또 보니까 NCT U에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우리 그때 했던 태용이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일종의 이제 카메라 워킹을 맞아, 갖다가 맞아. 멤버들이 돌린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순간 제이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순간 그게 이제 연상이 딱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원어원을 갖다가 멤버들을 보면 사실 저 원어원의 멤버들 잘 모르거든요. 11명이라는 것밖에 잘 몰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는 멤버 강다니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강다니엘 멤버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름이 등장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문외한이 보더라도 이름이 특이해서 그런가? 강다니엘은 맞아. 내년에도 좀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진짜 역시 1등 안 할 거면 다 필요 없어. 진짜 정말. 근데 약간 밸런스가 시즌 1이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약간 프로듀스 101 시즌 1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소미도 기억하지만 세정이도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죠. 근데 약간 101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강다니엘이 압도적으로 근데 투표를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 정도는 3등 정도는 기억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인 세미님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약간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승자 독식의 사연을. 저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라고 느낀 게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거 되게 불량 문제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 이번에도 난리였죠. 그래요? 네, 이번에도 황민현 씨가 너무 보컬인데 얼마 없다고 7초인가 8초밖에 없다고. 네, 이걸로 되게 팬들이 되게 기싸움하거든요. 근데 이게 팬들 위해서 만든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량을 너무 차이를 뒀다 하면서 되게 비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도 뭔가 누가 한 명 이렇게 튀어 보이면 네, 이게 팬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다니엘이 센터라서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음. 강다니엘 팬이 아닌 분들은 좀 뭐라고 하지 질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새끼는 1등 못해가지고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쪼가 나오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재미났던 게 이 원어원의 약속해요를 갖다 계속 리플레이를 갖다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제가 몇 가지 보는데 이렇게 초가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들이 이 초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캡처를 딱 해서 그 대목만 계속 보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팬심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뮤직비디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포털 같은 데 검색했거든요. 그러면 그 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그 원어원 약속해요. 박지훈 짤, 누구 짤 이렇게 아예 다 게시글을 나눠서 각자 개인 팬분들이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패닝샷이 개인별로 나올 때 그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별로 나오지만 묶여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뭔가 개인 팬들에게 떡밥을 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역시 원어원의 그룹의 태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격 자체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뮤직비디오에도 묻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인기를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방송 짤 돌아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짤 방송. 그래도 이제 이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원어원 약속해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나 뭐 그런 모습 있으면 하나씩 언급하면 어떨까 싶은데 하나씩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기억 남는 이미지는요 벚꽃이었어요. 아까도 그 원어원 저희 출발하면서 원어원과 관련된 방송사가 사고 좀 언급했잖아요. 원어원 멤버들이 벚꽃 날리던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을 잊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인생의 화양 연화일지 몰라요. 내년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1등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 팬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 제이님은 제일 인상 깊은 장면 있으세요? 저도 벚꽃 요즘에 이제 벚꽃이 필 때라서 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벚꽃이 인상 깊었는데 처음에 노래가 시작할 때 벚꽃이 날릴 때 만났다고 하는데 마지막에야 비로소 벚꽃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계속 제자리에서 계속 그때 그 시절 초심을 잃지 말고 상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어 분들도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일정한 단면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래도 그런 거 잊지 않고 어쨌든 팬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나온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그룹이 되기 위해서 벚꽃이 날릴 때를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다들 당부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높아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벚꽃 날리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0+1 이 연산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포토카드처럼 약간 세로가 긴 형태의 프레임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그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냥 여기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편지가 아니라 그 짧은 카드, 짧은 내용밖에 적을 수 없는 카드가 이 원어원이 짧게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걸 다 응축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마지막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네요. 저희 이렇게 원어원의 약속해요 뮤직비디오를 다뤄봤는데요. 각자 이야기를 한마디씩 나누다 보니 그 사태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저희가 선비질을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뭐 이건 사실 원어원 그 멤버들이 방송을 듣기보단 팬분들이 오히려 방송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소리가 정말 쓴소리가 아니라 애정이 있어서 네,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고 조금 다친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유 받으셨으면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가 다음 4월에도 재밌는 주제로 영화 선정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